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소단원 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교과서 103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3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까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교과서 103쪽 올해 설도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 기약 없는 소식에 북녘 땅만 바라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설에는 여러분들 뭐 하는 때입니까? 설은 뭐 하는 때죠?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차례도 지내고요. 차례를 지낸다라는 거는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죠. 그죠?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보기 어려웠었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묻고 덕담도 나누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설이 몇 월이에요? 엄청 추울 때잖아요. 그 추울 때 저 임진각 얼마나 춥겠습니까? 입고 계신 옷 보면 느껴지죠? 저런 바깥에서 왜 여러 사람이 함께 차례를 지내는 걸까요? 원래 가야 할 고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고향 땅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한번 고향을 바라보며 그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휴전선의 경계. 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군인들만 없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죠? 눈 덮인 산에 이렇게 환한 조명이 길을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실제로는 저게 길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경계죠. 그죠? 우리가 경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입니까?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휴전의 휴자는 쉴 휴자예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유럽의 이런 그 국경들은요, 유로존이라고 해서요, 지금 통합된 유럽으로 지향하고 있고, 특별하게 나라와 나라의 경계조차도요, 물론 뭐 간단한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의 뭐 검사나 확인 절차는 있겠지만,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엄연히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양쪽에서 총을 들고 경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요, 이 땅의 저 젊은이들이 한참 자신의 실력과 꿈을 키워나가야 할 나이에 저 추운 곳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저런 군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북한 어린이 건강 위협, 기본 의약품 부족해. 정말 제3세계의 민족도, 인종도, 뭐 언어도, 문화도 너무나 낯선 곳에도 우리는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동포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장마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이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그것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이럴 것이다라는 소문만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요? 예,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 전 세계인의 관심 집중. 2018년에도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같이 만났었던 적이 있죠. 예, 이런 것들. 그렇다면
이런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죠.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0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광복 이후에 여러분 이제 광복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졌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이뤘고요. 여러 번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광복이 우리 민족 주도로 100%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우리의 한국 광복군이 연합군에 같이 싸웠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당시에 세계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여력이 없다라고 보았고요. 그러다 보니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갈라서 서로 통치하는 신탁 통치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김구를 비롯한 많은 이제 과거에는 독립을 했고 또 독립된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이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 시대적인 어려움들 또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고요. 또 북한은 한 달 뒤인 9월에 북한만의 정부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정부도 따로 섰고,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정말 우리 민족의 아주 뼈아픈 상처, 정말 순한, 진짜 어떤 이야기를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는 오고 갈 수도 없는 정말 철조망을 쳐놓고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 휴전협정을 맺었고요.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맺었고 아직까지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전쟁 중인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북한에서 어떤 군사훈련을 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에 떨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사실 큰 느낌 없죠? 그죠? 전쟁에 대해서 진짜 일어날 거라는 생각 잘 안 하죠. 왜? 우리는 늘 휴전장 상태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야,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 나라 전쟁 중이래. 여행 오고 싶을까요? 전쟁 오고 싶지 않겠죠. 그죠? 또, 우리나라에 어떤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 중인 국가에 여러분이라면 회사를 세우겠어요? 똑같은 실력을 가졌어도 우리가 단지 휴전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가져야 되는 공포, 그 공포로 인한 비용, 이건 굉장히 큰 것도 있거든요. 남북 갈등으로 인한 이 공포가 가져오는 문제. 북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 표정, 말, 그리고 어떤 이 외모로 짐작되는 나이대 이런 걸 보세요. 아마 실제 그림이었다면 훨씬 더 노인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산 가족의 아픔. 뭐라고 말로 표현하겠어요. 다 큰 성인인 선생님도 정말 부모님과 떨어진다라는 것이 상상되지 않는데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채로 멀리도 아니고 정말 한반도 끝에서 저걸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KTX면 이렇게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일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얼마 안 걸리니까 그 거리에 가족이 살아있을 텐데 볼 수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건 이 아픔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아픔이 곧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위기라고 했을까요?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안 된다면 통일이 조금 너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산 가족들끼리의 만남이나 교류라도 가능하면 좀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들의 연세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는 정말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막막하게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통일이 안 된다면 이 문제만이라도 따로 떼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비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많아. 자, 국방비에 대한 것, 자원 및 예산 손실. 우리나라는 징병제입니다. 예,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모든 국가가 다 의무로 병사를 나라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체제를 징병제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가는 모병제인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뤘던 동독 같은 경우에도 긴 의무 복무 기간을 가졌던 징병제 국가에서 통일 이후에 점차 의무 복무 기간을 줄여나가고 현재는 징병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국방비에 쓰이는 돈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한도 그 돈을 쓰고 있고 우리가 서로 전쟁 중이니 저 나라가 이만큼 준비하면 반대 적대국도 또 그만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그만큼의 자원과 예산을 어찌하면 통일이 된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남북분단으로 인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복 입었구나, 조선옷 입었구나. 둘이 입고 있는 옷이 어때요? 똑같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이 달라졌죠.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산다. 그러면 그거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합쳐가는 것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원래 같았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게 필요 없었던 상황인데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 통일이 늦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것으로 생기는 문제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남북 통일. 선생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실 북한 다른 나라 아니에요? 늘 분단된 국가에 살았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통일 안 해도 될까요? 저런 문제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 내가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한번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105쪽입니다.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산가족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산가족은 또 어쨌든 일부기도 하고. 자, 105쪽에 있는 것들 한번 봅시다. 남한의 국방비와 북한의 국방비 이걸 합치면 국방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비용 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만큼 국방에 많은 돈을 쓸 나라 없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겨누느라 들이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도 남는 비용이 생길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위해서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달라져 있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데 쓴다면 자 여러분은 학생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죠. 근데 왜 국가에서 여러분 건물도 마련하고 선생님 같은 교사도 고용하고 책상도 주고 책도 주고 밥도 주면서 공부 가르칩니까? 사랑? 예,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잘 자라면 그게 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쪽에서 통일 비용이라는 이야기도 좀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게 비용일 것인가 당장 나가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투자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일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얘는 뭡니까? 북한의 철광석입니다. 남한에는요, 자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일단 면적도 남한보다 넓고요. 알고 있죠? 22만, 한반도 22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남한 다 해야 10만 킬로미터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북한의 철광석과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만나면 값싸고 질 좋은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북한의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노동력의 좀 노동 비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요, 이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외국과의 교류 베트남에서 배웠잖아요. 베트남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말도 통하고 한 나라 사람이고 한 북한의 인력들 일하고 싶지만 일할 만한 공장이 갖춰진 이런 상황이 갖춰지지 않아서 자신들의 충분한 이 산업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합해지면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들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 여러분한테는 이게 좀 제일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육로라고 하면요, 그 뱃길이나 비행기길 아니고요.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다니는 거 있죠. 이걸 육로라고 합니다. 1단원에서 혹시 기억합니까? 선생님이 해외여행이라는 말을 했다가 이게 정확히는 국외여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우리 자국의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걸어서도 얼마든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세계가 낯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뻗어나가는 곳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선생님도 첫 국외 여행에서 처음은 아니네요. 하여튼 국외 여행에서 그 일부러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계를 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 경로를 짜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더 쉽게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통일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고 대학교 때는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해가지고요 러시아도 지나서 유럽까지 배낭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통일 해야 한다는 것에 지금 동의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별로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통일을 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교과서 106쪽 탐구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방향 찾기. 자, 세 나라의 통일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예멘, 독일인데요.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베트남,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베트남은 남북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거쳐 1976년에 통일이 됩니다.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전쟁에서 이긴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나 베트남은 통일 후에도 5년 동안 캄보디아 중국과 전쟁을 계속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워낙 길게 이어졌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전사자의 수를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통계가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 다 못 구했고요. 미국 군인이 파견된 거죠. 남의 나라 전쟁에. 그 사람들만도 5만 8천 명? 이 정도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에 나의 가족을 죽인 상대와 같이 쉽게 화해하고 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랫동안 이 상처를 잘
해결해 나가는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례 예멘 봅시다. 예멘은요, 저쪽에 서남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예멘은 남북 정상회담과 통일 협상을 거쳐 여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1990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일단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은 해결됐는데 실제 국민들은 얼마나 여기에서 많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남북 통합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니까 당시에 조금 더 그 경제적 차이가 많이 졌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니네 때문에 못 사는 니네가 와서 더 못 산다. 니네들 뭐 잘 사는 너네들은 뭐 니네 위주로만 한다. 막 니네가 다 뺏어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는 무력 통일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갈등은 남아있겠죠. 자, 독일의 사례를 봅시다. 독일은요, 선생님이 보면 충분히 좋은 내용이고 많이 어렵지 않은 영상 하나 해놨으니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 영상도 좀 보세요. 동과 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담아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 과정이 무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90년에 통일을 공식 선언했다. 그래서 1년 전쯤부터요. 그 여행 자유화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여행 자유화가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로 보면서 서독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동독 사람들이 이 서독에 대한 이런 열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그렇게 됐고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켰고요. 네. 골고루 발전시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독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서독은 이미 발달했는데 골고루 발달한다는 얘기는 주로 어디에다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동독 위주로 발전을 많이 시켰겠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서독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번 돈으로 왜 저기 갔다가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 독일이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또 이런 어떤 도덕성으로도 이런 인정을 받는 사실 독일은요, 여러분 분단의 원인 알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책임을 물어서 찢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의 역사는 정말 독일 국민들에게 정말 깊은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EU, 유럽연합에서 가장 선도하는 역할을 독일이 하고 있거든요. 이 바탕이 되는 힘이 통일의 일부분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 이후에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이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겼을 거고요. 이거를 세금으로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똑같은 방법으로 통일한다면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버려지는 돈인지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서 선생님의 세대에 찾아올지 여러분의 세대에 찾아올지 모를 그 더 큰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 될지는 알 수 없죠. 분명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나라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려고 노력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링크 한번 보세요. 독일의 옛 수도 여기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수도인데 이 수도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을 가로지르는 장벽이 생깁니다. 베를린 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 비무장 아니 철조망이 사라지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각 나라의 통일 과정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연결해 보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베트남은 어떻게 했어요? 무력 통일을 했죠. 통일 이후에도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풀어나가느라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해결이 됐다고 해요.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고 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멘은
대체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사회를 통합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다 보니 내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죠. 독일은요, 교류와 협력을 바탕에 둔 평화 통일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주변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들을 추구하고 오히려 유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번, 세 나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북 통일의 방향을 여러분이 한번 정해서 써보세요. 정말 선생님 여러 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곧 이뤄놓고 또 답 알려줄 거지? 나는 생각 안 할 거야. 이러지 말고요. 알겠죠? 답 확인해 볼까요? 예시입니다. 예시. 남북 교류를 일단 확대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협력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는요,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